네,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35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 34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봄도 맞고 해서 새롭게 또 편성을 해가지고 또 풍수와 건축 이야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에 이어서 고환율 시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에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암울하지만, 앞으로 이 고금리 시대, 고물가 시대, 이게 러시아 전쟁이 몇 년 후에 끝날지, 몇 달 후에 끝날지, 코로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됐지만,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이, 요소들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물가 안정, 소비, 이제 지금 소비가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많이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가 얼마나 더 지속이 있을지, 지속이 될지, 이거는 확실히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겪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쭉 이제 지켜본 바로 경제 동향을 보니까 앞으로 짧게는 3년 내지는 좀 길면은 5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로 100%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계층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어느 한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 대공황 상태가 이미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게 된다고, 이렇게 완전화 된다고 해서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이제 당분간 쉬게 됐던 이유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서요. 왜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지난 3년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나 또한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풍수와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조곤조곤히 이제 정세 이야기서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힘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는 더욱 심해지고, 지원과 투자는 선별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평준화가 되고, 이제 분포화가 고루가 돼야 되는데, 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기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점이 지나서 좋아진다 하는 것은, 좋아지는 것은 이제 어느 한 분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봤을 때도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은 그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를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급한 쪽으로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현 정부는 그렇게 좀 현실에 어긋나는 정책을 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글쎄요, 그건 내 생각이죠. 정부 관료들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지금 어렵다 보니까 왜 땅 거지라고 그럽니다. 땅은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누군가 사고 싶은데 살 돈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땅이 매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경매서부터 공매서부터 아니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나와 있는 땅, 집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땅을 구입을 한다라면은 지금이 땅을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누가 옛날에 지난 정부에서 그 국토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집이 빵이라면 밤새도록 찍어냈으면 좋겠다. 그거는 너무 탁상적인 좀 언론적인 그런 행태를 가져서 몰라서 진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흐름이 있고 경제의 흐름이 있고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 남들이 남의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외국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필요는 없는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정치를 잘못해서도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아니면 사업자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지, 정부 관료들은 아무리 고위직이라 해도 내 것처럼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땅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와 있냐면은 몇 년 전, 그러니까 2009년도를 비교를 할게요. 2009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땅이 그때 당시에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평당 가던 땅이 지금 한 4, 50만 원, 5, 6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실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그걸 못 사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땅값이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사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개인 대출이 LTV나 DTI가 묶여 있습니다. 개인 그 대출한다고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마음대로 해주지도 않고 금리가 너무 비쌉니다. 보통 지금 뭐 신용도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최저금리가 5%대, 6%대에서부터 신용도 나쁘신 분들은 10%대가 넘습니다. 연리 17%, 20%가 넘는 그런 상황이죠. 불안한 거죠. 땅이 있고 뻔히 이거 사면은 돈이 되는 것도 알고 내가 이 땅을 사면 좋은 것도 아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게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시기는 맞는데 가진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시기가 현재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기회를 못 잡고 진짜 피눈물을 흘리고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요. 만일에 땅을 갖고 있는데 건축을 만일에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은 지금이 가장 좋은
건축하기 좋은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 이제 이게 왜 적기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일이 없습니다. 일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건축을 하게 되면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10개 짓던 사람이 1개에 몰입을 하다 보면은 진짜 잘 질 수밖에 없어요.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건축비가 뭐 앞으로 이게 경기가 좋아져서 건축비가 내려갈 것이다? 아니요. 건축비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땅값은 들락날락 하더라도 건축비라는 게 유가 변동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오를 때 확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찔끔 내리는 게 건축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은 집의 평수를 줄이세요. 집의 평수를 줄이고, 지금은 이제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2주택 가져도 되고 3주택 가져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이 대지를 땅을 갖고 계시다라면은 지금이 건축하기 좋은 시기니까 한번은 고려해 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귀농을 하든 귀촌하든 뭐 귀농의 귀촌의 차이는 잘 아실 거예요. 귀농은 내가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었다가 농사를 짓는 직업을 바꾸는 게 귀농이고, 귀촌은 내가 노동력을 상실해 가지고 시골에 가서 사는 것,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귀촌입니다. 이거 생각하신다면은 그 지역, 물론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향으로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간다고 하면은 도시하고 가까운 곳, 그 다음에 교통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곳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이유가 내가 손자, 손녀들, 애들을 빨리 보러 갈 수 있는 곳, 은행이나 아니면 인프라나 뭐 역이나 역세권 이런 데 가까운 쪽에 너무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곳, 병원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것이 이제 옛날 이제 도시 인구의 거의 한 65, 70%가 지방인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뭐 간다고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한 20% 이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부분이 자제분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쉽게 자제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을 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선택을 할 것이고, 텃밭 일구면서 이 소득 사업보다는 시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부분 또 부부가 계시면 뭐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말년기를 거치는데, 누구나 지금 이제 노년기나 장년기 후반에 귀농 귀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농사를 갖고 귀농을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것은 소득 사업에서 진짜 안정되고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런 거는 개인의 차겠지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귀촌을 하신다 그러면은 접근성이 좋고 투자 환급성이 좋고, 또 이 사람들이 왕래가 좀 쉬운 곳, 이런 곳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일에 귀농 귀촌을 하신다 그러면은 최소한 1년 이상 계획을 하시고 현실감 있는 맞춤식 나만의 귀농 귀촌 플랜을 만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고향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고향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귀농을 하든 귀촌하든 큰 고생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연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낫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라면은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아마 귀농 귀촌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전에 미리 지역적인 특성과 이웃,
그 이웃, 옆에 이웃이나 이장님들 잘 사귀어 두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 사업 가더라도 생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돈이 필요하니까 소득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소득 사업도 여러 가지 있어요. 수백 가지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하시는 것이지, 서울에서 연봉 6, 7천만 원을 받던 분이 그럼 시골 가면은 내가 그만큼 벌까? 그만큼 택도 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귀농귀촌을 하시든, 나이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귀촌을 해도 소득사업, 내가 쓸 돈은 내가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런 걸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귀농귀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뭘 해도 참 보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전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해 보시고, 만일에 집을 진다든가 아니면 땅을 산다든가 할 적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도 뭐 이렇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보이는 대로 아는 대로 그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36회째 이제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